자기 비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할까봐, 자꾸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지어보다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얼굴 보니까 다 성공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아주 성공한, 저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성공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던 세 가지가 이제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결국 정리하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10대 때, 20대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평범한 정말 10대 시절을 보냈거든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한테 막 인기가 많아서 따르는 친구들이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습니다. 어중간한 성격, 또 어중간한 성적, 요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나로서 좀 당당해지고 싶고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던 게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저도 지금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지금도 제가 저 자신이 싫을 때도 많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존감을 좀 낮으니까 어떻게 좀 끌어올려 보려고 공부도 좀 해보고 운동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려는 과정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되도 않는 거 하다 보니까 또 강연도 하게 됐고 글도 쓰게 됐고 책도 내게 됐고 그랬던 과정이었던 거니까 지금 당장 자존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뭔가 이 큰 결핍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걱정하시거나 특히 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자존감 낮은 얘기하고 자신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괜찮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던 비결 중에 하나는 수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요것은 제가 책 쓸 때 빛을 발했습니다. 제가 편집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시예요, 다시. 그리고 다시 이제 쓰라 그러면은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집에서 좀 막내로 자랐거든요. 그리고 집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명령을 듣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면은 그대로 하는 걸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 수없을 때도 마케팅 할 때는 2년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내면은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요? 그러면은 전체로요. 세 번째 책이 마음지구력 쓸 때도 참 이제는 세 번째 책이나 썼으니까 얼마나 또 고집이 좀 올라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막 쓰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작가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편집자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연기를 하는 게 배우의 일이니까 그렇게 좀 했더니 오히려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 주체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또 괜찮은 특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은 낮더라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냐? 내가 기분 안 좋고 마음 불편할 때 밥 안 굶길 정도면 돼요. 나 못난 놈, 나 나쁜 놈. 그래도 밥은 좀 먹여야 됩니다. 그 정도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수동적인 성격인 건 모든 것을 다 수동적인 성격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명의 분야, 몇 명의 사람을 정해놓고 그래도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는 한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뻔뻔한 태도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발전이 없습니다. 못해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계속 해내는 것이 반복이 되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초심자가 중급자가 되고 또 중급자가 고급 스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고수가 되는 길은 결국은 못해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지구력이 중요한 게 아니겠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은 성공의 비결은 작은 성공의 연속이다. 그 성공을 했으면 그 경험을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내가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해서 또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수만 가지 회로로 이루어진 뇌작용의 연속인데 크게 두 가지 부위로 나뉜다는 겁니다. 뇌는 보상중추라고 하는 쾌감, 기분 좋은 반응을 관장하는 중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은 또 한 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은 이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계속 그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누가 이 자녀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 이 성적이 계속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껌덕지를 만들어놔서 잘했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보상중추와 편도체, 이게 뇌에서 우리 인생에서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돼서 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성공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 지구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왜 못 가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특징은 보상중추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정답은 지쳤다. 그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이게 모든 한국인들은 근면성실합니다. 농사를 짓고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하셨던 선조분들께서는 이미 4,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전자는 추수하자마자 바로 김장 준비해야 되고 또 농사 끝나면 바로 보리 농사 시작해야 되고 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강조되어 왔던 게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성장시키고 읽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지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작은 성공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어쩌다가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됐을까? 분명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쉽시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쉴 거란 말이죠. 이건 결국은 뭐다? 이유는 상처 때문이다. 왜 우리는 또 쉬지 못하고 양가 감정에 시달리면서 또 성공을 바라고 있고 성공을 바라면 또 쉬어야 되는데 또 쉬지 못하고 또 달리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달리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지칠 때까지 반복을 하느냐? 대부분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자꾸 깨진다는 거죠. 성취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고 성취를 했더라도 뭔가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걸 가져도 되나? 이 성취는 이건 내게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못 느끼고 자꾸 저건 편도체만 자극하게 된다. 그렇게 될 만한 상처들이 있었다. 성취감을 느꼈어야 되는 순간에 성취감을 누리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또 그 상처는 또 누구한테서 왔냐? 마음 아프지만 대부분 가족한테서 왔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떤 상처를 줬냐?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상처 해결의 단계는 첫 번째는 공감이다. 공감이다. 그래서 항상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받는 경험을 충분히 해서 감정적으로 안정이 좀 돼야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감정이 막 힘들고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1단계는 공감이다. 그리고 2단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가족과 관련된 상처는 독립이 제일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독립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은 독립하고 분가하고 헷갈리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런근 선생님이 가족과는 독립하는 게 제일 낫대. 그래서 빨리 분가시켜줘. 보증금 내나 5천만 원 내나 막 이래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독립이에요. 그래서 독립은 각자 따로 잘 사는 게 독립이지만 이게 분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더라도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의 원하는 게 있고 욕구가 있고 성취하는 게 있고 성취감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고 수행해야 될 것이 있고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게 한꺼번에 이제 막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게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다,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소진과 상처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공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첫 번째, 공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감을 누군가가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하루 종일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나한테 공감을 잘 해줄 여유가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오늘 컨디션 괜찮냐? 오늘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먼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컨디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은 보상을 좀 줘야 됩니다. 기분 좋은 마무리가 돼야지 또 하게 되니까 한 10분 들어줬어. 그러면은 요즘 물가 기준으로 스타벅스 쿠폰 하나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 남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한테라도 잘했다. 이 정도는 잘한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들한테도 보상을 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너무 각박하게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유명한 수학 강사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느 정도 자뻑에 좀 취해야 된대요. 취해서 쉬운 문제 하나 잘 풀어도 야, 미쳤나 봐, 나 재능 있나 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자꾸 해줘야지 뇌에서는 또 한 번 다음 문제까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진과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한테 잘했다,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왜 이러나 이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비난을 이제 받은 경우,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야단을 쳐야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잘했어, 의미가 있어라고 자기 자신한테 방어벽은 좀 쳐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있죠. 자기의 비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할까봐, 자꾸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지각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왜 늦었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야단을 쳐야지 다시는 지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남 탓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아를 탓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지어보다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자.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나가자. 이런 식으로 미래형 결심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거는 중요합니다.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게 참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정신과 전문의 돼서 알코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저도 같이 술을 끊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래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20대, 30대 초반 분들, 이분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좀 과대한 목표를 갖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돈을 버는 것도 욕심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욕구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목표를 하나 정해놓는 거는 좋다. 이것과 맨날 뭐 완벽주의는 좀 조심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면서 좀 괜찮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늙어가면서 요렇게 이제 요런 이제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지금 요 정도 이제 됐어요. 요 정도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목표로 하니까 요만큼까지는 그래도 가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목표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자신의 쾌락 중추, 보상 중추를 자극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면 그래도 플랜 A까지는 못 가도 플랜 B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마음 지구력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팁을 드리면서 오늘 길었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